개체번호 SCP-9999 통칭 백룸 격리등급 케테르 비인가 인원 접근 불가 암호를 입력하시오. 승인됨. 특수격리 절차 SCP-9999의 격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SCP-9999의 실존 여부를 민간인들이 신뢰하지 않도록 기동특무부대 모미오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가 해당 개체에 대한 내용을 상시 감시하며 SCP-9999의 정보가 어디에든 기재될 시 해당 정보가 도시전설과 같이 인식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만약 SCP-9999의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올 경우 진위 여부 파악 후 게시자를 추적해 B급 이상의 기억 소거제를 투입한다. SCP-9999에 의한 실종 사건은 해당 개체의 존재 부정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모두 없었던 사건으로 처리된다. 만약 SCP-9999에서 탈출한 인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인원을 구속하여 신문하고 재단에 무기한 구류해야 한다. 설명: SCP-9999는 일종의 변칙 공간 현상이다. 발생하는 장소나 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진입 방법 역시 벽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SCP-9999는 2019년 4월 15일 누군가가 포첸에 올린 글이 재단의 정보망에 포착되며 그 정체가 드러났다. 얼마 후 해당 개체가 실존함이 밝혀지며 즉시 상단의 특수격리 절차가 제작 및 실행되었다. 이후 정부에서 극비리에 실행한 몇 차례의 조사와 재단의 기동특무부대를 이용한 단독조사로 인해 일부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SCP-9999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공간으로 내부는 여러 개의 레벨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약 99가지의 변칙 개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가 확인한 것만 말하는 것이다. 각 레벨과 엔티티별로 변칙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유튜버 세모미의 백룸 레벨 소개 영상과 엔티티 소개 영상을 참고할 것. 또한 SCP-9999 내부에 SCP-3008과 같이 생존자들이 집단을 형성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일부는 변칙 현상을 다루는 요주의 단체로 추정된다. 특수격리 절차에 설명되어 있듯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백룸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재단 인원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장난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징계 조치될 것이다. 어쩌면 백룸에 진입하는 것이 최악의 징계 조치일지도 모르지만 현재 재단 인원 중 SCP-9999에 진입당한 것으로 추측되는 인원은 D계급 과 재단 요원 1명 그리고 기둥특무부대 1명, 재단 연구원 1명이 백룸에 진입 이후 실종된 것으로 추측된다. 재단의 05 평의회 의원을 포함한 4등급 보안요원들 역시 진입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 실종 인원은 각국 정부의 극비조사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잔입요원들과 재단 독자조사를 위해 진입했던 기동특무부대 2개 부대와 재단 연구원들이 포함된 수치이다. 재단의 독자적인 조사는 총 3차까지 진행되었으나 1차 조사에 참여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귀환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모든 재단의 기동특무부대를 동원한 SCP-9999의 내부 탐사는 전부 무기한 연기한다. 탐사 기록은 05 평의회의 지시로 전부 삭제되었다. 4등급 이상의 사전에 승인받은 인원만 열람 가능. 승인됨. 05-1의 전원. 아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새로운 05 평의회 멤버거나 SCP-9999를 담당하는 4등급 보안 직원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 인원 밖에 누군가가 이 글을 읽었다면 지금쯤 우리의 유능한 기동특무부대원들이 당신의 뒤통수에 총구를 겨누고 있을 겁니다. 잠시 그들이 임무를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SCP-9999 이제부터 그냥 백룸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백룸에 얽힌 몇 가지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백룸의 일련 번호는 SCP-000이었습니다. 그리고 SCP-0001 때의 백룸의 기밀 등급은 알파 등급, 최고 기밀사항으로 그 당시에 SCP-000의 담당관은
자신이 뭘 담당하고 있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몰랐을 겁니다. 격리 등급 역시 지금은 삭제된 등급이었고요. 참고로 이 등급은 지금의 캐테루 등급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높은 격리 난이도와 물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SCP-000이던 시절의 백룸이 왜 SCP-9999로 바뀌고 격리 등급이 왜 격화되었냐 하면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룸에 존재하던 생명체가 그곳을 탈출할 가능성이 천문학적으로 낮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곳에서 태어난 생물들은 0%에 가까운 탈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니 그 백룸에 존재하는 수많은 엔티티가 우리의 세계, 백룸의 반대편에 위치한 프론트룸에 침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번 격리에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백룸은 우리의 우주와는 아주 동떨어진 어느 곳에 존재했었습니다. 평행우주, 다차원, 뭐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건 아직도 명확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땐 그 백룸이 위치한 특정한 방향을 만족해야만 했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지금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백룸의 악의인지 아니면 그것을 만든 자의 악의인지 그 방대한 공간이 우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우주와 접촉해 우리를 백룸의 일부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와 모든 요주의 단체와 힘을 합쳐 우리 우주가 백룸에 침식되었지만 침식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었고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기술들로 백룸으로 가는 길을 모두 막고 우리의 기억 속에 그것들을 지웠습니다. 재단 인원 역시 똑같고요. 이 일은 오로지 나만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태가 있었을 당시 많은 인류가 백룸에 끌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5%까지 줄어들어 SCP-2000을 가동했어야 했을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건 백룸의 팽창이 우리가 만든 벽을 부쉈을 때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태가 ZK급 현실 오류 시나리오일지 XK급 세계 멸망 시나리오일지 CK급 현실 재구축 시나리오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재단의 K급 시나리오로는 표현조차 불가능할 사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재단이 보유하는 SCP 중에 적지 않은 개체가 백룸과 관련된 사건 때 우리 세계로 넘어온 존재들일 겁니다. 어쩌면 재단의 시작은 당신이 알고 있을 SCP-001의 제안들 중 하나가 아닌 이 백룸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의 세계인 프론트룸은 양의 세계이고 그들의 세계인 백룸은 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간신히 영과 같은 얇디 얇은 것으로 그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를 분리해 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양수와 음수가 만나면 음수가 되듯 우리의 세계가 백룸과 충돌하면 우리의 세계는 그 무수히 많은 백룸의 레벨 중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포함한 백룸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인원들이 이 망할 놈의 공간으로부터 우리 세계를 지키지 못한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도 백룸은 우리가 만든 안정장치를 하나씩 깨부수며 우리의 세계를 향해 그 검은 손을 뻗고 있을 겁니다. 최근 재단의 정보망에 백룸의 존재가 감지된 건 역시 그것에 대한 증거와 같죠. 우리는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만 당신들을 다룰지도 모르겠습니다. 켜진 건가? 켜졌네. 그러니까 내 이름은 한배진. 재단 52기지에 SCP-9999를 담당 중인 4등급 연구원이다. 나름 고속승진한 케이스라 항상 자랑스러워했지만 지금은 왜 그랬나 싶다. 나는 지금 재단에서 SCP-9999라고 칭하는 백룸이란 곳에 들어와 있다. 이 빌어먹을 재단이 이런저런 변칙 개체들을 합쳐 노클립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냈고 D계급이나 깔짝깔짝 보내다가 최근에 어느 나라 정부에서 백룸의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다. 재단 문서에 있는 백룸에 의한 D계급 실종자는 46명이라 써있고 탐사는 지금까지 3번 이루어졌다고 써있겠지만 그건 개구라다.
그 D계급 중 10명 이상이 비공식적으로 SCP-999를 탐사하다 실종됐다. 처음으로 D계급이 백룸에 들어갔을 때는 백룸과 현실 사이에는 연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D계급 2명을 교환했지.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동특무부대 모미다시원 프론트맨을 백룸에 파견했다. 거기에 나를 끼워서. 첫 번째 탐사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탐사대 전원이 무사기환했다 하니. 덕분에 O5들은 그 안이 안전한 줄 알았나 보다. 우리는 레벨에서 나 빼고 전원 사망했다. 아마 그럴 것이다. 특무부대 대원들이 수수께끼의 엔티티에게 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버린 이상 다시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으니 내게 있어선 죽은 거나 다름없다. 아마 재단의 문서에는 내가 사망했다고 기록됐겠지만 나는 여길 빠져나가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날 여기로 보낸 놈들한테도 한 방씩 먹여줘야지. 그럼 한배진 박사의 백룸 탐사 시작이다. 일단 여기는 백룸 레벨 0이다. 재단 인원이니만큼 SCP-9999란 호칭을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너무 길고 지금의 나는 빌어먹을 재단이 싫어졌으므로 약간의 반항하는 의미에서 그냥 백룸이라 부르겠다. 아마 그 수수께끼의 엔티티를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밀쳐져 레벨 0으로 노클립된 것 같다. 참고로 지금의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건 권총 한 자루와 여분의 총알 몇 발, 지금 기록 중인 캠코더, 그리고 아몬드 워터 2병이 전부다. 아몬드 워터 덕분에 생존 가능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건 다행이라 생각한다. 권총도 마찬가지고. 아몬드 워터가 내 삶의 길이를 늘려줬다면 권총은 내 삶의 끝을 윤택하게 해주겠지. 권총 따위로 엔티티들을 몰살하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할 머저리는 없을 거다. 이 거지 같은 거. 여긴 역시 진짜 너무 넓다.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읽은 적이 있지만 기억해내기는 싫다. 지금의 나는 약간의 영양실조 증상을 제외하곤 별 문제 없다. 대신 피곤할 뿐. 혼자서 레벨 0을 떠돈 지 오늘로 4일째다. 물론 캠코더에 표시되는 시간이 맞다면 말이다. 그래도 재단이 쥐어준 장비는 정확했던 모양이다. 지난번에는 레벨 0을 반나절 만에 통과했으니 뭔가를 발견한 것 같다. 잠시 조사를 해봐야겠다. 진짜 겨우 살아남았다. 아까 SCP-9999 2-67 아니지, 그냥 엔티티 67 파티고어를 만났다. 눈이 있어야 할 부분을 바라봤을 때 내가 재단에서 쌓은 감각이 당장 도망쳐야 한다며 비명을 질러댔다. 곧바로 방향을 틀어 정신없이 달렸다. 다행히 움직임은 둔한 녀석인 듯 했는데 재단의 데이터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 녀석한테서 음식이 나와 많은 레벨에서 주된 생존 수단이라 들었는데 개구라였다. 애초에 저 녀석이 사람을 사냥하려 든다는 내용도 재단의 보고서엔 없었다. 당연히 그렇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그들은 사람을 사냥하지 않고 매우 친근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녹화가 안 돼? 그러고 보니 저것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다. 설마 재단의 정보까지 조작되어 있을 줄은. 여튼 바로 도망치길 잘한 것 같다. 조금만 늦었으면 스스로 인생의 막을 내렸어야 했을 거다. 아몬드 워터가 200ml도 남지 않았다. 탈수로 서서히 죽어가고 싶지 않다면 어서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한다. 여길 며칠째 떠돌며 든 생각인데 재단의 변칙 개체 중 노클립이 마음대로 가능한 개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재단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내거나. 왜 그런 것들을 놔두고 나같이 귀중한 4등급 인원을 여기다 갈아넣은 건지. 어쩌면 우리의 전멸 소식을 듣고 저런 놈들을 가지고 만든 특무부대를 백룸으로 밀어넣을지도 모르겠다. 이름은
노클립스 정도 되려나? 내가 생각한 거지만 더럽게 촌스럽군. 재단이 이걸 볼 때를 대비해 한마디 하겠다. 여기에 더 이상 소중한 재단 인력을 갈아 넣지 마라. 정하고 싶다면 늘 하던 대로 D계급이나 존나 투입시키던가. 괜히 진짜로 노클립스 같은 거 만들어서 투입시키고는 전멸당하지 말고. 드디어 를 찾아낸 것 같다. 여기로 하면 노클립이 된다고 하는 정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더 있다간 어떤 방식으로건 죽을 것 같으니 시도해보는 게 좋겠지. 이 캠코더를 다시 켤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 노클립에는 성공한 것 같다. 맨 처음에 깨어났을 때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 이 주변에 구조물과 물이 있는 걸로 보아 나는 지금 레벨 1에 있는 것 같다. 여기라면 뭐 탈수로 죽을 걱정은 없겠지. 일단 보급상자부터 찾아야 한다. 아니면 사람이라도. 꼬라지가 꼭 D계급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들어올 때 입고 있던 방호복은 레벨 0대부터 없었고 연구용 가운 하나만 달랑 걸친 채 일주일을 돌아다녔더니 거지꼴이 다 됐다. 그래도 내가 D계급보다 나은 건 있다. 바로 이런 변칙성 공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는 것. 뭐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변칙성 공간 현상에 관해서 재단 내에서도 인정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더더욱 그런 나를 여기에 처박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튼 나는 SCP-1983, SCP-3008 같은 곳에서 나름 활약을 펼치다가 SCP-9999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담당하게 됐다. 그리고 담당과 동시에 4등급 인원으로 승진했지. 그땐 이런 현장 업무랑은 이제 영원히 안녕일 줄 알았는데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그러고 보니 여기서 우선 해야 할 일이 하나 떠올랐다. 여기 내부에 존재하는 요주의 단체와 접촉하는 것. 이 백룸에는 몇 개의 생존자 집단이 존재한다. SCP-3008 때도 비슷한 현상이 관측되었지만 여긴 규모부터가 다르다. 아마 정보가 어느 정도 더 모이면 일부 집단은 요주의 단체로 지정되겠지. 일단 지금의 내 목표는 주요 탐험그룹 에미지와 접촉하는 것이다. BNTG와 같은 단체도 존재하지만 일단 생존자에게 우호적인 것이 확인된 에미지부터 만나 정보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보급상자를 발견했다. 내용물은 식량과 아몬드워터, 그리고 재단의 마크가 붙어있는 구닥다리 태블릿. 가끔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보급품으로 튀어나온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뜬금없는 물건이 튀어나올 줄은 몰랐다. 확실히 이건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 축에 들기야 하겠다. 와이파이가 될 리 없는 이곳에서 뭘 어쩌려고... 신호가 미약하게나마 잡힌다? 하긴 어떤 거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곳이니 와이파이가 된다고 이상할 것도 없겠지. 무슨 오브젝트나 엔티티의 효과라거나. 참고로 이 보급상자는 조금 있으면 사라진다. 일단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서 계속 움직여야겠다. 이 태블릿은 일단 챙기자. 재단의 정보망이 접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일단 지금의 내 최우선 목표는 살아서, 그것도 최대한 멀쩡하게 여기를 벗어나는 거지만 내 학자로서의 호기심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 사실 일부러 들어간 조사팀을 제외하고는 백룸에서 탈출한 사례는 거의 없다. 내가 아는 한에는 말이다. SCP-507이 자신의 변칙성으로 인해 백룸에 다녀온 적이 있지만 레벨 0에서만 3시간 돌아다니다가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왔다. 덕분에 SCP-507이 격리 기지로부터 35km 밖에 있는 매장 한가운데에서 나타나서 그거 비밀 유지하는데 고생했다지. 여튼 재단 인원 기준으로 기환한 인원은 공식 1차 탐사 인원과 정부의 비공식 실험에 잠입한 요원 몇 명이 전부다. 즉, 재단의 비공식 탐사에 동원된 D계급과 실수로 끌려간 재단 요원과
연구진은 전원 돌아오지 못했다는 의미다. O5 평의 인원이 끌려간 적도 있다 하는데 뭐 그 높으신 분들은 관심 없다. 어차피 이미 대체되었겠지.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백룸 내부의 생존자와 대화할 일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저들에겐 상식일 수도 있는 일이니 그런 걸 들고 돌아가면 당연히 승진이다.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뭐야? 지금 주변이 온통 새빨갛다. 지금 사이렌 소리도 들려오는데 그 밖에 다른 소리. 엔티티들이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다. 진짜 존나 많다. 저것들에게 잡히면 뒤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것 같다. 일단 반대쪽으로 달리고 있다. 이러다 반대편에서도 몰려오면 그대로 뒤진다. 문이 듬성듬성 있기는 한데 저건 안 열린다. 여기에서 열흘 동안 있으면서 습득한 감이다. 뭐 저 중에 열리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걸 일일이 두드리다가 잡혀서 죽는 건 사절이다. 씨발, 드디어 여기가 어딘지 떠올랐다. 존재 확인이 명확히 안 된 곳이라 까먹고 있었다. 여긴 레벨 느낌표다. 붉은색 복도가 10km 정도 있고 그걸 쉬지 않고 뛰어야 살 수 있다. 참고로 인간의 평균 시속 8km에서 10km 정도의 속도로 뛸 수 있다. 난 이제 겨우 10분 뛰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식량과 아몬드 워터라도 버려야겠다. 어차피 가다가 죽을 수도 있을 거다.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다. 시간 감각이 없다. 다리의 감각도 없지만 계속 뛰어야 한다. 씨발. 미친. 저기 초록빛으로 출구라고 써있는 게 보인다. 하지만 내 속도도 느려져서 녀석들이 나와 가까워진 게 느껴진다. 제발 제발. 씨발, 살았다. 다행히도 내가 들어갔던 그 문은 레벨 3으로 통하는 문이 맞았던 것 같다. 지금은 무장한 BNTG 인원들과 함께 레벨 3을 이동하는 중이다. 기본적으로 백룸에는 재단의 격리 등급처럼 각 레벨별로 생존 레벨이란 게 존재한다. 물론 SCP들이 위험성만으로 격리 등급이 정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백룸의 생존 레벨도 많은 요소를 포함한다. 여튼 그 중에 이 레벨 3은 생존 레벨이 아주 높은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재단이 보유 중인 SCP-682 같은 위험한 캐테레 등급 개체가 득실거리는 공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SCP를 말한 김에 좋은 소식이 있다. 지금 이걸 녹화하는 김에 재단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봤는데 와이파이도 되고 내 접근 권한도 아직 유효했다. 뭐 애초에 재단이 상정한 탐사기간이 3달이니 아직은 우리가 전멸할 줄 모를 거다. 당장 SCP-9999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읽어보고 싶지만 조금 참아야 한다. 아마 지금 그걸 읽는 것에 열중하다간 엔티티 놈들이 나를 죽여 만찬을 벌이게 될 것이다. 문서를 자세히 읽을 시간은 없지만 접속 기록이 재단 로그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해 간단한 구도 요청 신호를 보내뒀다. SCP 지정번호를 이용한 모스부호다. 접속 기록이 남는다면 이걸로 탐사대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접속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그땐 아무거나 막 읽어봐도 괜찮다는 거다. 여길 이동하는 3일 동안 우리를 몰래 관찰하던 엔티티들이 우리에게 들키자 후다닥 사라졌다. 어디선가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BNTG 소속 인원 하나가 그냥 무시하란다. 여기서 오래 있다 보면 저게 뭔지 알게 될 것이라며 말이다. 자세히 들어보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아마 SCP-939와 비슷한 원리로 사냥을 하는 거겠지. 기본적으로 엔티티들은 인간들이 몰려있는 걸 보면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건 엔티티가 혼자일 경우고, 엔티티의 서식률이 매우 높은 편인 레벨 3의 경우에는 엔티티 무리가 작은 규모의 인간 그룹을 습격해 만찬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은 인간 그룹에 속하고, 다행히도 거의 다 왔다고 하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될 듯하다. 방금 엔티티8 하운드 무리에게 습격을 받았다. 처음에 튀어나온 몇 마리는 화기로 잡기는 했는데 점점 더 많이 튀어나왔다. 저장시설까지 2km도 남지 않았는데 같이 오던 BNTG 인원 2명이 녀석들한테 잡혀갔다. 일단 나를 포함한 BNTG 인원들은 제일 저장시설 쪽으로 이동 중이다. 여기는 BNTG의 제일 저장시설 내부다. 시설이 가까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잘못하면 전멸할 뻔했다. 일단 이 시설의 관리자한테 에미즈와 접촉할 수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한다. 교섭은 잘 끝났다. 다행히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와서 에미즈의 감마 거점이 연락을 취했다. 지금 탐사 중인 에미즈 인원들이 약 6시간 뒤 저장시설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과 합류해서 거점으로 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단 내가 있는 백룸의 문서만 짧게 읽고 관련 문서를 뒤져보다가 오파이브 평위의 승인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물건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재단에 순종적이었던 나는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오파이브 승인은 없지만 보안 등급은 4등급이니 열람은 가능하겠지. 어? 아니 잠깐. 어둡다. 아니 정확히는 어둠이 빛처럼 비치고 있다. 그것 말고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투성이다. 그리고 숨막히도록 조용하고 모든 게 반전되어 있다. 재단 인원 중 항민적 특성을 가진 인원들이 있는데 나도 어느 정도는 있다. 아마 그 밈적 인자의 효과도 원래는 그게 아니겠지. 여튼 여기는 항민 효과가 있는 나에게도 효과가 있는 걸로 보아 상상 이상으로 더 무시무시한 공간일 것이다. 일단 처음 이동한 장소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부터 조사를 했다. 내가 내는 작은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고 있다. 이곳에서 확인한 큰 특징들로 봤을 때는 이곳은 서브 레벨 중 하나인 레벨 1.5다. 근데 이곳은 내가 알기론 지금까지 알려진 탈출구는 없다. 노클림 말고는. 아, 씨발! 지난번 레벨 느낌표도 그러고 왜 자꾸 이런 같은 레벨들로 끌려가는 건데? 일단 여길 나가서 뭘 어떻게 하던지 하자. 뭔가 몸 상태가 이상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 뭐가 바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바뀌고 있다. 이 이상 바뀌면 위험하다는 게 느껴지지만 뭐가 바뀌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녀? 내 머릿속에 이상한 게 자꾸 떠오른다. 뭔가 내 머릿속에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빛으로부터 나와 어둠과 같이 어둡기. 거울과 반전의 주인. 음의 세계에서 뒤틀린 세계의 주인.
것이다가 묻어 나와 너도 그녀를 맞이하라. 그녀와 하나가 되어라. 그들을 맞이하라. 그들과 하나가 되어라. 이곳과 하나가 되어라.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와봤더니 재단 사람이잖아. 이봐, 정신 차려봐. 이봐, 레벨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완전 그냥 정신이 없구만. 이거를 어쩐다. 장비만 있으면 고칠 수야 있는데 뭐 내가 가진 게 지금 SCP-963 하나뿐인데? 뭐 한번 운에 맡겨보자고? 팔자면은 살겠지. 이런 게 있었네. 이걸로 기록을 남기는 건가? 자, 우선 나는 원래 이 몸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SCP-963 내부에 의식이 담겨있는 한재강 박사다. 원래는 SCP-963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의 인격은 삭제되고 내 인격이 그 위에 더 씌워진다. 아까 레벨 1.5에 존재하는 그녀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신적 손상이 생겨 이 몸에 SCP-963을 접촉시켜 증상을 완화시켰다. 내 인격이 생긴 건 부작용으로 치자. 다만 이번에는 경우가 특이해서 기존 자아가 남아있다. 그러니 이 몸의 원래 주인은 이중인격자가 된 셈이지. 참고로 나도 SCP 재단 출신이다. 직책은 제17, 19, 63 기지의 인사이사관.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란 뜻이다. 그리고 원래 이 몸의 주인이 깨어나면 이 영상을 볼 테니 자신에게 생길 몇 가지 변화를 알려주도록 하지. 우선 SCP-963의 효과 덕분에 대부분의 정신공격에는 면역이 생겼다는 것부터 말해주지. 그리고 내가 육체의 통제권이 있을 때 다른 인격이 하는 말이 튀어나오거나 아주 가끔 몸의 제어권을 뺏을 수도 있다는 정도? 뭐 다 죽어가던 거 살려준 거니 이 정도는 감수하고,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 목에 걸린 SCP-963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그걸 몸에서 떼어내면 내가 너한테 빙의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갈 테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럼 또 보자고.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만 생기고 있다. 눈을 떴을 때는 에미즈의 감마 거점에 와 있었다. 나는 BNTG의 제1 저장시설을 떠난 이후에 기억이 없다. 다만 주변 사람들은 내가 내 발로 여길 걸어 들어왔다는데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내가 의식을 잃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깨어나면 캠코더를 확인하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뭐가 찍혀있는 거지? 자, 우선 나는 원래 이 몸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SCP-963 내부에 의식이 담겨있는 한재강 박사다. 원래는 SCP-963과 접촉하면 내가 기록한 적이 없는 영상을 보고 목을 만지니 진짜로 SCP-963이 있다. 한재강 박사, SCP-963의 정신이 담겨있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이자 재단 최고의 또라이. 변칙 공간에 갇혀서 떠돌아다녀야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젠 아예 변칙 개체의 숙주가 돼버렸다. 아마 재단 기준으로 지금의 나는 SCP-963 다시 머시기가 되어 있겠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내 자아가 남아있다는 거다. 일단 에미즈 상부랑 접촉할 필요가 있다. 어딜 가건 높으신 분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이니까. 에미즈의 고위 간부와 접촉은 성공했다. 감마 거점의 지휘관, 재단으로 따지면 기지 이사관 정도의 인물과 에미즈를 통솔하는 세 사람 중 한 명과 연락이 가능한 인물이 있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신분을 솔직하게 말할지 말지 고민하긴 했는데 그냥 솔직히 밝혔다. 재단의 장막 정책이고 뭐고
맘 같아서는 개무시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조사대라고 둘러댔는데 하필 보초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가초상방지원 출신이어서 바로 거짓말이라는 게 들켜버렸다. 사실 이곳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건 우리 재단과 GOC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포함된 G7 국가들밖에 없다. 뭐 MCND 놈들이나 혼돈의 반란, 뱀의 손 같은 녀석들이라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녀석들이 재단보다 똑똑해서 알지만 방치하는 걸지도 모르지. 여튼 그런 이유로 총이 겨눠진 상태로 다시 질문을 받아서 솔직하게 SCP 재단 출신이라고 풀어버렸다. 자세한 신분까지 대라길래 재단의 변칙 공간 초상학과 4등급 연구원이라고 말해줬다. 나를 둘러싼 인간들에게 재단의 존재를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왜 국가초상방지원의 존재는 믿으면서 재단은 도시괴담 취급하는 건지. 여튼 결국 백룸도 있는데 재단이 도시전설일 이유가 어디 있냐고 계속 설득해서 겨우 납득시켰다. 결과적으로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다. 나쁜 소식은 내가 노리던 에미지에 노클립 장치는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에미지의 실험 영상을 보여줬더니 엄청 놀라면서 이걸 어디서 찾았냐고 했다. 뭐 결론적으로 그 기계는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한다. 이러니까 탈출하는 사람이 없지. 대신 좋은 소식은 에미지 측에서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 도 같은 인간이라면 써먹기 좋다고 판단한 거겠지. 덕분에 지금 내 손에는 에미지가 보유 중인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들려있다. 대충 전체를 훑어봤는데 오브젝트 목록 중에 재단에 격리 중인 것도 몇 개 보였다. 의심 가는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일단 SCP는 맞는 것 같다. 재단에서 격리 중인 개체와 동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튼 오브젝트 이외에도 엔티티와 백룸의 각 레벨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 제법 도움이 될 듯하다. 간밤에 생각을 조금 정리해봤다. 나에게 선택지는 역시나 2개뿐이다. 안전을 선택하는 대신 이 백룸에서 죽을 때까지 살거나 탈출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거나, 아마 에미지의 감마 거점이라면 엔티티들의 습격에 의해서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여긴 재단의 격리기지로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견고하다. 그러나 만약 이곳을 나간다면 나는 다른 레벨로 이동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 나는 아직 죽을 때는 아닌 것 같다. 많은 생존자가 레벨 0을 통과하기도 전에 사망하니 말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스스로 여길 탈출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방금 에미지 측과 교섭도 끝나 서로 돕기로 약속했으니까. 더 이상 있다가는 결심이 흔들릴지도 모르니 슬슬 출발해야겠다. 1시간 전에 감마 거점을 나와 지금은 레벨 3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 내 목표는 레벨 6이다. 에미지 측 정보에 따르면 어느 탐험가가 백룸 탈출에 관한 중요한 노트 하나를 레벨 6에 떨어뜨렸다고 한다. 레벨 6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 다들 가기 꺼려하지만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해봐야 한다. 지금 나는 레벨 6으로 통하는 곳 앞에 있다. 같이 온 사람들은 이곳부터 레벨 6으로 가는 지도와 누군가가 조잡하게 그린 유일한 레벨 6 지도의 4본, 묵직한 가방을 건네주고 돌아갔다. 행운을 빈다고 하고는 말이다. 행운이라. 레벨 6 라이트하우스에는 기본적으로 빛이 나는 모든 물체가 작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내부는 완전한 암흑이다. SCP-087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완전한 암흑인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SCP-KO 목록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을 거다. 여튼 그런 것을 오로지 감각만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감각에 의존해 그런 정체불명의 곳을 지날 정도로 나는 바보가 아니다. 일단 지금의 나는 신호탄
권총, 수류탄, 섬광탄과 랜턴, 그리고 SCP-2176의 복제본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에미즈한테 지원받은 거다. 그리고 SCP-2176 같은 경우에는 감마 거점에 있던 SCP 중 쓸만해 보이는 게 있어 빌려온 거다. 사용법을 아는 나로서는 돌려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것들로 빛이 제대로 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하나라도 된다면 이득이고, 만약 안 된다면 원시적이지만 실 같은 걸 벽에 붙이고 전진하는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이 캠코더도 내부에선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녹음기를 써야 한다. 그럼 이제 들어가겠다. 일단 레벨 6으로 들어왔다. 역시나 캠코더는 작동하지 않으니 모든 기록은 이 녹음기에만 의지해야 한다. 역시 이 레벨은 어둡다. 정확히는 내 눈이 보이는 건지가 의심된다. 내 눈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서 보이지 않는 건지. 아까 가져온 것들로 간단한 실험을 해봐야겠다. 실험은 실패한 것 같다. 우선 전등은 정말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가 발전을 통해 빛이 나는 전등도 마찬가지다. 총구 화염을 통해 빛을 내보거나 섬광탄이나 폭발물로 빛을 내보려는 시도 또한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SCP-2176을 깨트려서 전자기기의 오작동을 일으켜보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했다. 사실 마지막 방법은 진짜로 도박이라 큰 희망을 걸지는 않았다. SCP-2176을 빌려준 에미즈한테는 미안하게 된 일이다. 결국 진짜 오감만으로 여길 탐사해야 한다. 혹시나 이럴 일이 있을까 싶어 를 가지고 왔다. 이게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한 2시간 정도 걸은 것 같다. 지도를 점자처럼 만들어 그걸 따라서 계속 걸어가고 있다. 자동소총을 지팡이 삼아 나아가고는 있지만 역시 속도가 너무 더디다. 어이 이봐, 그쪽 아니야. 또 틀릴 뻔했다. 한재경 박사가 길을 제대로 짚어준 게 이걸로 4번째다. 내가 죽으면 자기 자신도 죽어서일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몸이 죽게 되면 자신도 죽게 되니 알려주는 거겠지. 이유가 뭐가 됐건 이 레벨을 빠져나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빛이 아예 없는 공간은 나도 처음 들어본다. SCP-087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빛 이외에는 모두 흡수하지만 어느 정도의 빛은 존재했고, SCP-812KO라면 거기는 확실히 완전한 암흑 상태다. 어느 정도 인지 조작의 효과로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지도에 의하면 내가 찾는 노트는 이 근처에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노트가 있는 곳까지의 길이 너무 복잡하다. 그냥 감으로 찾아야 하나? 그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데. 잠시 문 좀 빌릴게. 나도 여기서 죽는 건 싫으니까 말이야. 찾았다. 아마 이게 맞겠지? 이제 레벨 6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야간 투시경 같은 경우는 극소량의 빛을 증폭시켜 어두운 곳에서 보이게 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거라서, 이 빛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 열화성 장비는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지?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맞는 걸까? 거의 다 왔군. 한 400m 정도 남았으려나? 여기서부턴 길도 단순하니 조금 빨리 잘못 들은 건가? 이런 말하면 대부분은 제대로 들은 거지. 조졌네. 지금부터는 진짜로 뛰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완전히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 정도 속도로 무언가를 추적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저건 평범한 인간이 아니거나 아예 인간이 아니다. 어느 쪽이건 인간이 아닌 건 다름이 없고 내가 마주쳐서 좋을 일도 없다는 것도 동일하다. 이제 여기서 갈림길만 지나면 탈출구다. 다만 방금 급하게 이동하다 이곳의 지도를 떨어뜨렸다. 양쪽 다 출구기는 하지만 한쪽은 아까 그 감마거점으로 돌아가는 쪽이고 나머지 하나는 무작위의 레벨로 이동된다. 문제는 이게 항상 바뀌어서 어떤 생존자가 문에 새겨둔 흠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다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 직감대로 왼쪽. 뭐 어찌됐건 탈출은 성공했다. 문제는 내가 찍은 문이 레벨 3으로 향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여기가 어디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이 몸의 원래 주인이 알아서 할 테니 이만 몸을 돌려줘야지. 돌겠네 진짜. 일단 좀 이동을 하기 전에 레벨 6에서 주운 노트부터 확인을 해보자. 이거 뭔지 모르겠다. 무슨 기하학적 문양 같기도 하고 고대 문자 같기도 하고 무슨 공식 같은 건가? 모르겠다. 한재광 박사라면 알려나?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여긴 조금 오래된 도서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뭔가 싶어서 태블릿을 켜보려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 뭐가 됐건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다. 아까부터 무슨 웅웅거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데 이제야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다. 컴퓨터 본체에서 나는 작동음이다. 이 정도의 작동 소음이면 꽤나 구식 모델일 거다. 역시나 못해도 20년은 훌쩍 넘은 컴퓨터인데 누가 관리를 한 것도 아닌데 나름 작동은 잘 된다. 그래도 뭐 건질 게 있겠지. 이 레벨에 대한 것을 찾아보는 도중 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어느 때보다도 이 레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도 아주 약간 읽어본 바로는 여길 들어오게 된 건 절대로 좋은 선택이 아니란 거다. 여긴 절대로 백룸의 출구가 아니다. 디 엔드란 이름을 보고 희망을 품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모두 거짓인 그런 곳이다. 계속 같은 공간이 앞으로 반복되고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은 사라진다. 변칙 공간 중 흔한 케이스긴 하지만 가장 짜증나는 케이스이기도 하지. 그런데 몇 번째부터인가 공간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뭔가 익숙한 듯한 기분 탓이려나. 여기 어느새부터인가 재단의 기지 복도 모습을 하고 있다. 거기다 내게 익숙한 곳인 재단 52기지. 이게 뭔... 아니야, 진정하자. 뭐야? 어이 한배진 박사 빨리 와. 뭐하고 있어 빨리 와. 한비진 배진씨 일로 와요 빨리. 뭐지?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여긴 일단 디엔드를 탈출한 모양이다. 나를 부르던 재단 인원들을 찾아 이동하다가 보니 어느 순간 지금 있는 이곳으로 와 있었다. 아마 어디에선가 노클립이 된 거겠지. 일단 여기도 빌어먹기 어둡다. 처음에는 다시 레벨 6으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다. 중간중간 가로등 불빛이 보여서 레벨 6과는 다른 곳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어두운 건 변함이 없는 곳이다. 다행히 랜턴이 작동을 하니 이동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조금 걸어다니다 보니까 주변 풍경이 꼭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분위기다. 인적이 드문 밤길이랄까. 마침 분위기도 그렇고 바닥에 물이 약간 고여있는데 백룸에도 기상현상이란 게 있었던가? 잘 모르겠다. 주변에 집들이 많이 보여서 한번 들어와 봤다. 이런저런 가구들이 들어있기는 한데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다. 태블릿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충전시켜보려 했는데 아쉽지만 그냥 이동하자. 여기가 어느 레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게 고요하다. 레벨 6처럼 완전히 소리가 없는 게 아닌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요함, 아니 적막함, 마치 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다. 백룸이라 이런 고요함조차 불길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몇 시간 걸어다니는 건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재단 기지에 있을 때 다른 부서 찾아가기도 귀찮아했던 내가 말이다. 여기는 그냥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그게 다인 레벨일까? 계속 같은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과 대부분 불이 꺼져 있는 집들. 대부분이라 표현한 건 아까 지나오다가 불이 깜빡거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몇 개의 집은 전기가 통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잠깐, 드문드문 가로등과 빈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 레벨. 생존 난이도가 높은 레벨들 중에 이거랑 비슷한 레벨이 하나 있던 것 같기도. 왜 갑자기 안개가 끼는 거지? 역시 나는 운이라곤 지지리도 없는 놈이다. 하필 들어온 게 생존 난이도 5짜리 레벨이라니. 여긴 아마 레벨 9일 거다. 자세한 정보는 모르지만 일단 엔티티가 드글거리는 레벨이라는 것과 안개가 끼기 시작하면 좋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알고 있다. 안개가 낀다는 건 이 레벨에만 서식하는 엔티티가 등장하거나 이미 나타났다는 의미니까. 내가 맨 처음 안개를 보고 이상함을 감지하자마자 엔티티가 여튼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은 지금은 그냥 무작정 이동하고 있다. 어떻게든 도로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아까의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도로 같은 길을 계속 걸었던 게 자살행위란 걸 알았다. 그리고 아까 이상한 놈을 하나 봤다. 이상하게 커다랗고 사람의 가죽을 쓴 듯한, 절대 인간이 아닌 것이 사람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실물을 보고서야 저게 내가 레벨 3에서 들은 의문의 목소리의 정체임을 깨달았다. 저게 아마 스킨스틸러라고 불리는 엔티티겠지. 다행히도 그것들과는 거리를 좀 벌린 듯하다. 주변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 잔디가 허리까지 올라오길래 관찰을 해봤더니 잔디가 아니고 밀이었다. 주변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다. 방금까지 있던 레벨과는 다른 레벨인 건가? 잔뜩 긴장해서 밀밭을 천천히 이동했는데 일단 레벨 9는 완전히 벗어난 것 같다. 내가 아는 한 레벨 9는 낮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레벨이니까 아마 레벨 9에서 아예 다른 레벨로 온 것 같다. 서브 레벨이라도 원본이 되는 레벨과 어느 정도는 공통점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아예 정반대라면 다른 레벨일 확률이 높다. 여기 이곳 저곳에 포대 같은 게 있어 살펴봤는데 물이 들어있었다. 이제야 좀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포대 안에 든 물은 그냥 물이 아닌 아몬드 워터였다. 내친 김에 주변에 보이는 밀도 먹을 수 있을 건지 확인해봤는데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식량으로 조금 챙길까 했지만 저런 걸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 포기했다. 솔직히 여기
너무 평화롭다. 진짜 그냥 시골 풍경이다. 아까 엔티티로 보이는 괴생명체를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녀석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지 밀밭을 돌아다니며 밀을 먹고 있었다. 여기라면 마음 편하게 돌아다녀도 괜찮은 걸까? 일단 지금은 저기 멀리 집 같은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보이는 곳으로 이동 중이다. 중간에 창고나 집 같은 건물이 몇 개 보이길래 들어갈까 망설였는데 작은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그냥 지나갔다. 마구간 같은 건물은 내부만 한번 살펴봤는데 딱히 별건 없었다. 그냥 전형적인 헛간이다. 그래도 들어갈 마음은 들지 않는다. 이런 레벨이라면 생존자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 같다. 이번만큼은 조금 마음 놓고 돌아다녀도 될 듯하다. 아, 그러고 보니 이 백룸에다가 재단이 처분 예정인 SCP들을 죄다 버리자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다. 확보, 격리, 보호를 모토로 하는 재단이지만 SCP-682, SCP-469, SCP-354 등등 일부 케테르 혹은 그 이상의 격리 등급을 가진 개체들 중엔 재단에서도 처분을 우선시하는 개체가 있다. 그리고 그런 개체를 탈출이 불가능한 변칙 공간에 격리해주다는 제안도 자주 나온다. SCP-9999를 이용한 SCP-682의 격리 역시 상부층에 전달된 적이 있는데 기각당했다. 백룸 내부의 생존자들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SCP-682가 백룸에서 노클립을 할 수 있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재단이 만든 백룸으로 진입하는 장치가 SCP-682한테 사용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막상 백룸에 갇힌 입장이 되니 그때 상부가 그 제안을 거절한 게 정말 다행이다. 백룸에서 682랑 만난다는 건 상당히 끔찍한 일이니까. 건물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을 했다. 다만 건물들이 죄다 외형만 있고 내부는 텅 비어있다. 어쩌다가 들어가게 된 건물에서 생존자들을 만났다. 자신들이 무슨 생존자 그룹이라고 소개하기는 했는데 에미즈나 BNTG 같은 큰 규모의 생존자 그룹은 아닌 듯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서 레벨 몇인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레벨 10이라고 알려줬다. 그리고 내 몰골을 보더니 조금 쉬었다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다. 마침 막장인 레벨 몇 개를 지나오며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맘 편하게 있을 장소가 필요했었기에 그러겠다고 했다. 레벨 3 때부터 느낀 거지만 여기 생존자 그룹은 굉장히 인간들에게 우호적이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처럼 생존자들끼리 죽고 죽이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엔티티라는 공통적인 위협이 있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걸까? 아니면 아직 자원이 많이 남아있어서 서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일까?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레벨 10도 완전히 엔티티로부터 안전한 공간은 아닌 듯하다. 그룹 일원 중 한 명이 레벨 10에서 이렇게 건물이 모인 곳을 돌아다닐 때는 엔티티를 마주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충고를 해줬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숨거나 다른 레벨로 도망치라는 말도 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물어보자 그들은 그저 그녀가 우리를 찾아 사냥을 시작한다 는 알 수 없는 말만 해주고 자신들도 이제 이동해야 한다며 떠났다. 그녀라. 생각만 해도 이전의 악몽이 떠오른다. 레벨 1.5의 그녀와 레벨 10의 그녀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상상하기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다. 뭔 소리야 이거? 이런 미친. 지금 나는 캐비넷 같은 곳에 몸을 숨기고 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잠시 밖을 내다봤는데 무슨 벽돌로 된 건물에서 천사같이 생긴 것들이 활을 들고 나타났다. 그제서야 아까 만난 생존자들이 한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했다. 저 빌어먹을 천사들이 인간을 사냥하는 거다. 누군가가 저것들에게 당하는 것도 봤다. 그리고 바로 여기로 들어와 숨은 거다. 아까 밖을 관찰하다가
천사가 나를 보진 않았을까? 아, 씨발. 천사가 내가 있는 건물에 들어왔다. 거기다 내가 있는 곳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아까 나를 본 거다. 내가 아까까지 있던 이곳을 둘러보고 있었다. 좋댔다. 저게 이쪽을 돌아봤다. 지금이라도 뛰쳐나가야. 아까까지 있던 그것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자마자 갑자기 사라졌다. 저 소리가 무슨 신호인 건가? 여튼 이번은 진짜 위험했다. 백룸에서 미쳐버린다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런 상태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서서히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겠지. 여튼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한다. 이번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으니 말이다. 아까 그 건물을 나와 지금은 이동하는 중이다. 오면서 화살 맞은 시체를 몇 구 보았다. 아, 저기 또 하나 더. 잠깐만. 저 사람 살아있는 것 같은데? 화살은 왼쪽 어깨에 박혀있는데 다행히 치명상은 피해간 것 같다. 뭐 응급처치라도 해줘야 되나? 뭐야 저거? 몸이 왜 저렇게 꺾이는... 저거 설마 그녀에게 완전히 잠식당한...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또 어딘지 모를 빌어먹을 레벨에 와있다. 아까 레벨 10에서 그녀에게 영향을 받은 이라고 부르는 것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급하게 도망치다가 들판에 무슨 벙커 같은 게 시야에 들어와서 그쪽으로 몸을 던졌다.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는데 머리를 바닥에 박아버려서 잠시 의식이 날아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눈을 뜬 게 여기다. 일단 주변의 풍경은 무슨 숲 같긴 한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바닥은 붉고 원래 색이 그런 건지 아니면 바닥에 의해 그렇게 보이는지 모를 붉은 안개가 껴있는 것 같다. 뭐 일단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금 이동해보자. 무슨 글씨가 쓰여있는 벽을 발견했다. 처음 보는 문자로 적혀있다. 당연히 내용도 모르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자가 읽힌다. 뭔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번역되는 느낌? 그렇다. 눈을 감으면 더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엄청난 크기의 북부와 촉촉하게 젖은 진홍빛불, 영원히 빛나는 별이 수놓인 하늘, 마치 그 별을 만지려는 듯 뻗어난 나뭇가지들. 숲속 어딘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올 것이며 그 소리는 너희의 귀를 채울지니 그러면 행복한 감정들이 차오를 것이다. 그러니 집념과 걱정은 모두 내려놓아라. 마음이 점점 편해지고 몸은 가벼워질 것이니 곧 너희의 몸은 떠오를 것이다. 아래를 보아라. 그리고 편히 누워있는 자들을 보면 너 역시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거지? 무슨 민적 효과를 가진 그런 건가? 뭐가 중요하겠어.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점점 기분이 좋아진다. 백룸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지내다 보니 행복이란 감정을 잊어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이 느껴진다. 여길 나갈 필요는 없다. 아니, 나간다면 그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실수다. 그렇구나. 아까 그 소리들, 그것들이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알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여기는
낙원이다. 지금의 난 한재관 박사 쪽이다. 갑자기 저놈이 을 보고 미친듯이 웃기 시작하길래 뭔가 싶어 몸에 제어권을 가져왔다. 지금은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녹화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이곳의 실제 모습을 묘사했다간 나는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도대체 왜 이 머저리 같은 놈은 계속 이런 레벨로만 들어오는 거지? 지금 원래 인격 쪽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다. 아마 SCP-936의 효과가 막지 못하는 정신 공격의 일환일지도 모르겠다. 일단 여기를 빠져나간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겠다. 아까 거길 벗어나서 조금 이동해봤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레벨을 나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겠지만 나는 다른 인격과 감각은 공유하지만 기억까지 공유하지는 못한다. 즉, 나는 이 백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최근에서야 한참 전에 상부에서 내려온 벽에 부딪히거나 넘어질 만한 행동을 유발하는 장난은 금지, 지시가 백룸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뭐 노클립이 되길 빌거나 탈출구를 쉽게 찾을 수 있길 바라야지. 아, 방금 내가 이 백룸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다고 했지만 그 밖에 변칙 개체에 대한 지식은 있다. 나는 SCP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는 변칙 공간들도 포함된다. 그런 내 지식들을 종합해보면 이 백룸을 아무 정보 없이 싸돌아다니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과 이 백룸이 변칙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 SCP-3008처럼 특정 장소에서 물리법칙을 위배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SCP-2935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비슷한 표현을 찾자면 두 세계가 어중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 누구든지 어디서나 우연히 이동당하는 무한대에 가까운 공간, 거기다가 여러 구역이 다 다른 변칙성을 띠고 있다. 그 내부에 존재하는 변칙 개체와 사물들도 너무 많다. 만약 재단이 백룸 안에 SCP 재단 지부를 건설해서 백룸의 각 레벨과 엔티티 그리고 오브젝트에 SCP 머시기 BR이란 일련 번호를 붙인다면 그 숫자는 상상하지도 못할 거다. 여튼 내가 아는 재단이 백룸에 대한 조치를 하기엔 너무 허술하다. SCP-076이랑 걔네 특무부대를 투입해도 모자랄 곳인데 그냥 특무부대 하나를 소총만 들고 탐사를 시킨다는 건 상부가 뭘 안다는 의미다. O5 중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겠지. 그러고 보니 SCP-9999의 문서 중에 O5 승인이 있어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잠깐 쉬면서 그거 좀 읽어볼까? 사전에 승인받은 인원만 열람 가능. 식별 코드 한재광 박사. 등급 보안인가 확인됨. 환영합니다. 한재광 박사. 알지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알아버렸다. 마치 SCP-2317의 완전한 문서를 접했을 때와 같은 기분이다. 보안 등급이란 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로부터 재단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 나도 또 다른 나 못지않은 멍청이로군. 이 정보는 또 다른 나의 선택에 맡겨야지. 아까 그 O5 말이 맞았다. SCP-354처럼 이것들에게도 의지가 있다. 지금 나는 저놈들한테 간섭받기 시작했다. 목적은 나도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들려는 거겠지. 아까 내가 직접 벽에 있던 문구는 읽지는 않았지만 시각을 공유하다 보니 나도 읽은 걸로 인식되는 건가? 나도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다. 아, 기록 중인 민적 살해인자를 보고 다른 레벨로 노클립 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었다. 그렇다면 도박이다. 빠져나왔다.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쐈더니 총알이 내 두개골을 뚫기 전에 충격으로 기절했다. 깨어나 보니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았다. 아마 노클립 당한 덕분에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진 않은 것 같다. 물론 죽을 듯이 아프지만 한배진 박사 쪽은 아마 괜찮을 거다. 아까의 충격으로 그 글을 읽은 시점부터의 기억이 날아갔겠지. 아마 그거면 해결됐을 거다. 나는 조금 쉬어야겠다. 머리야. 나 분명히 레벨 10에서 어디로 넘어갔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태블릿이 켜져 있다. 메모가 띄워져 있는데. 정신이 들었을 때 머리가 아프고 기억의 일부가 사라져 있다면 다행스럽게도 정신적으로는 멀쩡하다는 의미겠지. 사라진 기억은 찾지 않는 걸 추천하지. 캠코더를 뒤져볼 생각은 하지 말란 의미야. 아니지. 우리가 그 낙원이라고 불리는 레벨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선 썩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 라고만 해두지. 그리고 한 가지 더. SCP-9999 문서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분을 열람할 수 있게 해뒀어. 읽고 싶다면 읽어도 좋지만 모르는 게 좋은 내용이라는 것만 말해줄게. 도통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는 애. 거기다가 이미 한번 읽으려다 죽을 뻔한 문서까지 열어놨다니. 유혹이 조금 강하긴 하다. 일반적으로 재단에서 호기심은 재단 연구원의 주된 사망 혹은 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재단에서 호기심을 이유로 행동하는 건 자기 수명을 단축한다는 의미다. 그래도 난 알아야겠다. 높으신 분들의 허가가 필요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읽어보기는 좀 그렇다. 이전에 간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조금 지친 것 같다. 조금 쉴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봐야겠다. 아까부터 몸이 이상하리만치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력이 평소보다 약하게 작용하고 있다. 덕분에 이동하기는 조금 편해졌다. 주변은 열대우림 같은 지형을 하고 있다. 아까 내가 정신을 차렸던 건 새벽이었는데 한참을 걸은 지금도 새벽인 걸로 보아 레벨 9나 10처럼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다. 시간. 내가 백룸에 들어온 지 얼마나 지났더라. 시간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가? 무슨 동굴 같은 곳을 발견했다. 그렇게 크지 않는 땅굴 같은데 잠시 쉬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엔티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닥 오래 머물 수는 없겠지만 집에 가고 싶다. 이게 무슨 짓거리야 진짜. 여기서 나가면 재단 같은 거 때려쳐야지. 맞다. 한재광 박사가 열어놨다던 문서 지금 읽어볼까? 뭐야 이거. 방해되자. 진짜 뭐지 이거? 무슨 도깨비불처럼 생긴 게 내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다. 이것도 엔티티인가? 공중을 빙글빙글 돌다가 어디론가 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다. 설마 지금 자기를 따라오라는 건가? 이 도깨비불 비스무리한 게 잠시 깜빡거렸다. 맞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내 말을 알아듣는 건가? 속냄새 치고 한번 따라가 봐요. 야야! 천천히 가! 일단 녀석을 따라 이동하고는 있는데 날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거기다 나무나 장애물이 너무 많은데 저건 그냥 그 사이를 날아다니며 이동해서 따라가기 힘들다. 한번 붙잡아 볼까 시도도 해봤지만 잡히지도 않았다. 혹시 어떤 엔티티가 날 유인하는 건 아니겠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서 유인하는 놈도 있는데 가능성은 충분하긴 하다. 조금만 더 따라가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저기 사람이다. 이봐요!
저기요! 다행히도 이 레벨을 탐사하던 에미즈의 탐사대와 만났다. 탐사대원 중에 레벨 3의 감마 거점에서 만났던 요원이 나를 알아봐 주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내 머리에 난 상처를 봐주며 이곳이 레벨 16이란 이야기를 해줬다. 자신들은 이 레벨 16을 탐사하기 위해 파견된 탐사대라는 이야기도 함께. 그러고 보니 그 빛나는 거 어느 순간 사라졌다. 나를 이 사람들한테 안내해 준 건가? 에미즈의 요원은 내 설명을 듣고 짚히는 게 있었던 모양이다. 나보고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말이다. 그 운으로 이곳을 나갔으면 좋겠다. 에미즈의 탐사대와는 방금 헤어졌다. 그들은 레벨 16을 자세히 탐사하는 게 목적이라는데 내가 동행하기는 힘들 것 같다. 대신 그들에게 레벨 16의 탈출구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다. 모래로 뒤덮인 나무를 찾아 올라가랬던가. 그러면 레벨 46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물론 난 레벨 46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 레벨은 오래 머물기엔 좋지 않은 곳이다. 여튼 아까 에미즈 탐사대와 헤어질 때 레벨 6에서 주운 노트를 전해주었다. SCP-2176은 망가졌다는 이야기도 함께 말이다. 그들은 몇 개의 레벨을 통해 레벨 3의 감마 거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그냥 감마 거점에 눌러앉고 싶다는 마음이 지난번보다 강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백룸 내부를 탐사해보기로 했다. 그 노트로 인해 노클립이 가능한 장치가 완성이 된다면 내가 탐사한 기록이 앞으로 도움이 될 테니 최대한 많은 걸 조사해봐야 한다. 그런데 기분 탓인가 주변 날씨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얼어붙기 시작했기 때문.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한다. 가방에 있던 아몬드 워터가 얼어버린 걸로 보아 이 정도 기온이면 나는 이 정도 기온이면 나는 수십 분 안에 얼어 죽는다. 아까까지만 해도 울창하던 나무들이 얼어붙기 시작하더니 깨진 듯이 무너져 내려버렸다. 레벨 자체가 변하고 있다. 갑자기 바위가 깨지더니 그 사이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대로 죽는 건지. 저 빛은 그때 날 안내해줘. 저걸 따라가야 한다. 일단 한 고비는 넘길 것 같다. 당장은 주변에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폐가 얼어버린 것 같은 느낌만 제외하면 크게 다친 곳도 없다. 아마 찬 공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신 것 같다. 그래도 최소한 살아있다는 기분은 주는군. 저 빛나는 녀석을 따라갔더니 빌어먹게 추운 날씨 이외에는 딱히 위험한 일은 없다. 다만 지금 상당히 정신이 몽롱하다. 이것도 저체온증 증상 중 하나였지. 저 빛나는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한테 휴식이 필요했다는 걸 아는 건가? 이러는 걸 보면 저 녀석은 지성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그냥 죽는 것보다는 저 녀석을 따라가는 게 현명하겠지. 기껏 안내해준 게 눈이 쌓인 언덕이냐. 미치도록 피곤하다. 여기서 잠들면 나는 그대로 끝이다. 어쩌면 그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엔티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아까 레벨 16에서 마지막에 서있던 눈밭이 푹 꺼지더니 의식이 날아갔고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무슨 방 같은 곳에 누워있었다. 그 빛나는 녀석은 이렇게 될 줄 알고 나를 안내한 건지 아님 그냥 우연인 건지. 여튼 결론적으로는 살아남은 셈이다. 일단 지금 있는 곳은 그냥 평범한 원룸이다. 내가 재단에 입사하기 전에 가본 친구의 고시원보다 작긴 하지만 노트북 같은 게 하나 놓여있고 서랍을 뒤져보니 뭔가가 들어있는 캔이 있다. 뭐 아몬드 워터거나 마시면 안 되는 것 둘 중 하나겠지. 그리고 노트북은 내가 백룸에 들어와서 전자기기와 엮여서는 잘된 일이라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적혀있을지도 모른다. 이건 검은 달은 우는가? 라고? 설마. 그러니까 내가 백룸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순수하게 놀란 건 처음이다. 아까 노트북에 띄워져 있던 문구 검은 달은 우는가는 재단에서 사용하는 암호 같은 거다. 물론 상부 인원만 알고 있는 데다 사용된 문서별로 암호에 대한 답은 다 다르다. 나 같은 경우에는 많아봤자 4개 정도밖에 모르지만 내가 어떤 답을 써야 할지 알 거는 같다. 지금 보니 암호문 옆에 작게 13이라고 쓰여있다. 앞에 뭐가 지워진 것 같긴 한데 뭐 여튼 여기서부터는 도박이 가까운 추측이지만 일단 내 답은 이거다. 재단을 내려보며 울 것이다. 내 생각이 맞았다. 아직 내용을 열어본 건 아니지만 내가 일전에 제로5 중에 백룸으로 진입해버린 사람이 있다고 했었다. 아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다. 제로5-13 두 번째 관리자. 제로5-1만큼 수수께끼에 쌓여있는 인물이다. 뭐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부터가 미스터리한 사람이지만 그런 걸 따지기에는 내가 많이 지쳐있다. 내용 확인할 거는 뭐 영상 하나가 전부다. 배경은 이 방이다. 여기서 찍은 건가? 됐군. 일단 백룸에 있는 무수한 레벨 중 이 노트북이 있는 레벨에 무사히 도착한 걸 축하하네. 재단의 누군가요? 나는 제로5 평의회의 두 번째 감독관 제로5-10 아니지 전 제로5-13이라네. 본명은 밝힌다 해도 자네들은 모르는 인물이겠지. 아마 내가 써둔 암구에 적절한 답을 했다면 최소 3등급 이상의 연구원일 테지. 저 암구원은 사실 내가 아는 모든 정답을 써넣으면 열리게 되어 있어. 내가 이 영상을 이렇게 잠궈둔 건 나중에 이 영상을 본 자들이 백룸을 살아나갔을 때 장막 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야. 그러니 이 영상을 보는 자네만이 알아야 할 자료라는 거지. 일단 내가 왜 여기 있는지부터 설명을 하자면 뭐 당연하겠지만 나에게도 노클립 현상이 일어난 거지. 이런 건 대상을 가리지 않으니까 말이야. 내가 멀쩡하게 레벨 603까지 온 것도 행운이지. 참고로 레벨 603이란 건 지금 자네가 있는 레벨이네. 일단 이 레벨은 안전해. 가끔 페이슬링이라는 이상한 녀석이 출몰하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봤지. 여튼 지금은 내 말에 집중해도 된다는 의미일세. 그리고 이 레벨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자면 자네 오른쪽에 있는 창문, 거기로 뛰어내리면 레벨 6.1로 이동되네. 운이 좋으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나는 썩 운이 좋지 못해서 여러 번 시도 중이지만 탈출은 못하고 있지. 레벨 6.1도 나쁜 곳은 아니니 걱정 말고.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야. 사람만 조심하면 되는 곳이지. 여튼 이건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기 위한 설명이었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네. 재단의 SCP-9999 문서를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접근이 제한된 기밀 문서가 하나 있네. 내가 읽어볼 수 있게 해뒀으니 이따가 자세히 확인해보고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게. SCP-9999의 격리 등급은 캐테르 따위가 아니라고. 지금의 이 빌어먹을 공간은 거기서 말하는 평범한 다른 세계가 아닐세. 세계를 삼키는 세계. 내가 위에서 말한 문서에서 재단에 격리되기 이전에서 백룸과의 일을 기억하는 건 제로5-1 관리자뿐이라고 써있겠지만 나도 기억하고 있네.
나 역시 두 번째 관리자니까. 그리고 지금의 백룸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 재단의 힘도 발전했지만 모두 K등급 시나리오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막을 여력은 없어. 기왕이면 내가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겠지만 나와 함께 레벨 603을 통해 백룸을 빠져나가려던 자들은 지금은 점퍼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지.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앞으로는 부탁하겠네. 아, 그리고 나도 백룸에서 만난 자들에게 들은 소문이네만 나도 이 한마디밖에는 못해주겠군. 붉은 달은 우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때가 되면 알 거라고는 하는데 자네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군. 그럼 이만. 확보하고 보호하고 격리하라. 역시나 상층부가 하는 이야기는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알 수 없는 소리만 해대고. 그래도 백룸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는 건 나름 유익한 정보다. 다만 마지막에 붉은 달은 우는가라는 건 SCP-6996의 통칭이다. 아마 남겨둔 기록에 있는 이야기는 그걸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개체니까. 사실 나도 SCP-6996이 무슨 붉은색에 의한 현상이란 것밖에 모른다. 불길한 이름이다. 그냥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다. 그리고 제로5 13이 보라던 문서, 내가 보려던 그거랑 똑같은 거겠지. 여긴 안전하댔으니 한번 읽어볼까? 연이어 썩 좋지 않은 일들만 알게 되는구만. 이제서야 저 양반이 한 이야기를 알아들었다. 백룸은 역시나 개같은 곳이다. 반드시 여길 나가야 할 이유가 늘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된다고 했지. 역시 쉽게는 안 내보내주는군. 지금 있는 레벨은 바처럼 생긴 공간이다. 아마 여기가 그 레벨 6.1인가 하는 곳이겠지. 확실히 먹을 수 있는 건 많아 보인다. 진짜 음식을 이렇게 접한 게 얼마만인지. 최소한 간먹어점 이후로 처음이다. 뭐 일단 뭐라도 먹고 배를 여긴 어디야? 피가 응급처치라도 해야... 한배진 이 녀석은 왜 자꾸 정신을 잃고 난리야? 이번엔 또 뭐야? 총상인가? 다행히 장기까지는 다치지 않은 것 같네. 그래도 정신이 나갈 것처럼 아프군. 일단 응급처치부터. 이거면 충분하겠지. 타인의 몸을 전전할 수 있는 나에게는 죽음이 고통보다 익숙하다. 역시나 이런 건 빌어먹기 아프네. 그건 그렇고 혼돈에 발란 그 개새끼들이 여기에도 있을 줄이야. 원을 관통하는 세 개의 화살표. 그건 틀림없이 그놈들의 표식이다. 아마 한배진 목에 걸린 SCP-963을 보고 쐈거나 그냥 생존자가 보이는 족족 쏴 죽이거나 하던 놈들이겠지. 뭐 어떻게든 도망치는 것에는 성공한 건가? 내가 여기로 도망쳤다면 반란 놈들도 쫓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움직이자. 역시 조금 어지럽네.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런데 여기 백룸 안이 맞는 거지? 대도시 하나가 그대로 들어서 있다. 분위기로 봐서 한국의 대도시는 아닌 것 같지만 자동차도 돌아다니고 있네. 누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지? 나로서는 이해를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것들이 유독 많이 보인다. 난 다시 들어가야지. 어지러워. 내가 뭐라고... 맞다. 갑자기 혼론의 반란한테 습격을 받았어. 대강 기억났다. 상처는 한조경 박사가 응급처치를 해둔 건가? 아씨, 깜짝이야. 페이슬링? 딱히 적대적이지는 않네. 그냥 무시하자.
이 일대를 조금 돌아다녀 봤는데 페이슬링들이 이 도시의 시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하운드를 산책시키는 걸 봤을 땐 진짜로 시겁했지. 현재로선 별다른 위협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가 무슨 레벨인지 알아냈다. 여긴 에미즈의 베타 기지가 있는 레벨이다. 나도 방금 생각났지만 무한대의 넓이를 가진 도시와 같은 레벨에 베타 기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레벨 11이던가 그랬었지 아마. 일단 안전한 걸로 한다. 백룸에 안전이란 게 존재하는지가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물자가 나오는 곳도 있으니 거길 경유해서 가면 베타 기지를 찾아야 한다. 아까부터 너무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진다. 이 레벨이라면 잠깐 어디 들어가서 잠을 자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차라리 자다 죽더라도 자야 할 것 같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내가 내는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다. 여긴 어디야? 레벨 11이 아닌데? 문들이 그냥 열린다. 그 너머에는 또 다른 공간들이 펼쳐져 있다. 선택지가 없으니 일단 들어가 봐야지. 뭔가 괜한 짓을 한 것 같다. 지금 몇 개의 레벨을 건너왔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겠다. 거기다가 슬슬 미쳐버릴 것 같다. 너무나도 고요한 탓에 내 심장이 뛰는 소리와 혈액이 몸을 돌아다니는 소리까지 들린다. 거기다 아까부터 피부에 이상한 진동이, 무언가 소리로 보이는 떨림이 느껴진다. 저 소리를 이해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내가 그나마 맨정신이니 이렇게라도 말해두겠다. 솔직히 내가 더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 노트, 내가 레벨 6에서 목숨 걸고 구하고 레벨 16에서 만난 탐사대에게 전해줬지만 결국 잃어버린 그것의 존재가 나를 견디게 했다. 그걸 잃어버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손가락 빨면서 백룸을 나갈 방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전부다. 아니면 그 전에 끔찍하게 죽겠지. 뭐야 저거. 방금 시야 이상한 게 헛것인가? 어둠은 절망을 먹고 자란다. 아까부터 피부에 들리던 소리, 그게 조금씩 선명하게 들린다.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건가? 아, 그래, 알았다. 이 백룸이란 곳은 공간이 아니다. 그 잘나신 제로파이브들이 말한 아기를 가진 세계 따위 다 아니다. 이것들은 그냥 순수한 악이다. 여기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절망과 고통을 먹고 살아가는, 누구든지 이 백룸에 들어온 인간들의 목표는 생존과 탈출이다. 하지만 이 악랄한 것들은 그걸 반드시 좌절시킨다. 빌어먹을 엔티티들과 레벨들로. 단언컨대 재단이 만난 변칙 개체 중에 가장 최악인 놈이다. 계속 목소리가 들려온다. 알 수 없는 언어로 들려오지만 내용은 이해가 된다. 그림자.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 마치 악몽에서 나올 법한 놈들이네.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처음 보면서도 익숙한 곳이다. 다만 아까 그 그림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건 느껴진다. 아직도 정체불명의 레벨 아니라는 거겠지. 붉은 문, 정확히는 핏빛 문이다. 무슨 글자가 써있는데 대부분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가 2개 있다. 테러드림과 비온. 뒤에 글자는 일부가 지워져서 몇 개만 확인이 된다. 테러드림이란 건 이 레벨의 이름인가? 공포스러운 꿈. 빌어먹게도 어울리는 이름이다.
문이 차갑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탈출구라는 게 느껴진다. 열어봐야겠다. 하늘에 떠있는 건 붉은 달. 아, 그래. 그때 그 제로파이브가 말한 붉은 달은 우는가 라는 게 이거였어. 지금은 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겠다. 그래, 붉은 달은 운다. 아주 빌어먹게도 이곳에 발을 들인 자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운다. 아까 거기서도 들리던 목소리 같은 게 여기서도 들린다. 나한테 끊임없이 속삭이는데 알 바 아니다. 여기는 당도한 모든 사람의 마지막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꾸는 그런 곳이다. 지금 당장 내 삶을 윤택하게 끝마칠 수 있겠지만 그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최소한 이게 어디인지 정도는 둘러볼 거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오면서 이상한 걸 많이 봤다. 절대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붉은 덩굴과 눈조차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 짐승의 형태를 한 그림자들. 그렇게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 붉은 달이 비치는 호수다. 아까 전부터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내 정신이 안쪽부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된다. 아마 내가 미쳐버리는 거겠지. 이 호수를 보자마자 뭔가 일생을 돌아본 기분이다. 여기라면 충분하다. 후회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